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모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 공지한 대로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설 강의 찍으려고 지금 왔고요. 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이투스 쪽에 그 재종반에 출강을 하잖아요. 강화기숙 의대관하고 강화기숙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이제 교무님이 저희 이제 아이들 시험 볼 때 이렇게 그 시간에 저희 단톡방에다가 모의고사를 PDF 파일로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스캔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1시 반쯤에 시험 당일날 1시 반쯤에 다운을 받아서 저 항상 풀어봐요. 제가 직접. 그래야지 애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내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풀면서 근 1, 2년? 근 1, 2년 사이에 이렇게 내가 문제를 풀면서 현타가 오는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풀고 나서 이거 큰일 났다. 1등급이 4%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에 아직 모르죠. 1등급이 비율이 어떨지.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희 이투스 쪽 친구들 말고 이제 다른 데서 다시 뭐 강남대성이라든가 뭐 시대인지라든가 메가나 이런 데서 다시 N수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제 제자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 또는 현역인 친구들도 있어요. 좀 카톡과 문자와 그리고 인스타 DM 이런 걸 좀 많이 받았어요. 영어 어떡하냐고. 근데 저도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정답률이 지금 4개가 30%대 아래고 무려 21번이 39%인데 지금 빈칸이 난리가 아닙니다. 33번이 정답률이 20%, 34번이 24%, 38번이 23%예요. 되게 좀 놀라웠던 문제였고요. 제가 오늘 이제 8개를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총평부터 아주 깔끔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과연 1등급이 4%가 나올까? 글쎄요입니다. 왜냐하면, 제 6월 예술 강의가 저희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그때 제가 아마 6월 해설 강의 총평을 하면서 아마 그게 1등급이 한 6에서 7%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제 예상이 맞아 떨어졌었죠. 맞았습니다. 1등급이 6에서 7% 나왔었어요. 왜냐면 그때 저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 아이들, 저희 이제 실제 그 재종반 친구들과 다른 친구들의 어떤 피드백을 받았고 그랬을 때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 저 항상 1등급 나왔는데 이번에 2등급 처음 맞아봐요. 선생님 제가 그래도 못 나와도 2는 나왔는데 이번에 3, 4 나왔어야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고요. 지금 1등급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는데 1등급이 4%가 안 나올 것 같아요. 3%대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고 무려 20에서 30%의 문제가 4문제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나라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작 이제 나라에서는 킬러 문항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답률이 몇 프로 이하인 걸 킬러라고 하자 이런 되게 스탠다드한 기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라에서는 킬러 문항을 배제라고 했으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 보도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에서는 잘 낸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보다 더 쉽겠지가 아니라 이 정도를 나라에서는 괜찮은 시험으로 보고 있다는 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라 탓을 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에서는 킬러 문항을 내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그 킬러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추측을 했었던 것이고 실제로 뭐 나라에서 이제 평가원 시험이나 아니면 수능 시험을 봤을 때 예시로 이런 게 킬러 문항이야라고 예를 주긴 했으나 그게 뭐 정답률이 몇 프로 이하니까 킬러라고 본다 이런 식의 어떤 사실적인 팩트는 주신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뉴스 보도라든가 지금의 분위기를 봤을 때에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을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다면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수능 영어가 우리 11월에 볼 수능 영어가 이거보다 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무서운 현실이야.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현실이고 그렇다면
의치학 한수 같은 메디컬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가는 대학이 영어 비중이 높은 학교에 가야 될 친구들 또는 수시 최저를 맞춰야 되는 친구들 이 세 가지 포인트에 있는 친구들은 단언하건대 영어가 이번에 여러분의 발목을 시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결론은 열심히 하자.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보다 수능 영어가 쉬울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저한테 하신다면 글쎄요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정도의 난이도를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게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 영어 진짜 물론 열심히 하셨겠으나 더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자 이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21번부터 가볼게요. 이게 정답률 39%였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풀면서 야 이거 좀 애들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글을 읽으실 때 이번 문제의 포인트들이 첫 문장이 진짜 중요했고요. 그 다음 유기적 독해 중요했고요. 자 이거를 좀 강조할게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고 누누이 이제 피노누아나 말백 같은 강의를 할 때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아마 글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진 않을 거야. 솔직히 말할게요. 글 난이도가 높다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글의 난이도가 막 엄청 어려운 뭐 이런 거 없어요. 33번 문제가 맨날 나오는 게 어려운 질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선지 분석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건 제가 굉장히 계속 말했어요. 특히 빈칸에서 방향성이 반대인지 무관인지를 따질 줄 알아야지만 너는 앞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지금 중요했던 게 33번, 34번이었고 이번엔 국어도 문학이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가 선지를 굉장히 어렵게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요즘 코드가 그래요. 아이들에게 선지를 분석해서 추론적인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 게 점점 수능이 요구하는 코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 분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 왜냐하면 네가 이 글을 읽었잖아. 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수능 독해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다?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반드시 대명사는 받아서 해석하자. 그래서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을 심화시킨 게 제목, 주제, 함축, 의미, 빈칸이고 대명사를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라고 그 부분을 심화시킨 게 순서 삽입이다. 그리고 삽입은 비약을 먼저 따져야 된다. 이거를 만약에 안 하셨으면 첫 번째 삽입 문제를 다 놓쳤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빈칸 문제의 포인트는 근거를 지원해서 찾고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것을 찾는 게 너의 포인트다. 여기서 중요한 게 the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 뭐 최고는 선함의 적이다. 최고는 뭐 좋음의 적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나도 몰라요. 그냥 뭐로 생각해? 여기 빈칸으로 생각해라. 그랬으면 빈칸의 답은 일단 결론적으로 거의 자신의 재능을 입증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더 많은 것을 주는 것. 이게 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런 식으로 읽고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저희가 했던 것처럼 한번 유기적으로 독해를 하는 거 아시죠?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렇게 유기적으로 한번 독해를 하면서 답을 찾아볼게요. 골드 플레이팅, 금도 금이래. 아, 골드 플레이팅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 프로젝트에서 골드 플레이팅은 뭘 의미냐면 needlessly 첫 번째. 필요 없게. 불필요하게 enhancing the expected results. 예상되어지는 결과를 높이는 거야. 중요한 건 불필요하게 높인다고 했다는 게 중요하죠. 즉, 다시 말해서 adding characteristics that 어떤 특성을 추가하는 거냐면 costly야. 비용이 들어가. 요구되지 않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have a low, 자, 이 부분 low added value. 낮은 가치, 낮은 추가된 가치를 가지는 거야. 근데 무엇과 with respect 비교하고 무엇에 관해서 보았을 때 우리 with respect to 하면 수거죠?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관해 보자면 뭐뭐에 관한 한 뭐 이런 수거니까 목표에 관해서 low added value를 가지는 거야. 그럼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에 대해서는 가치를 낮게 보는 거야. 자, 중요한 포인트. 불필요하게 뒤에 걸 높인다.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본다? 낮게 본다. 이게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여기까지 솔직히 말해서 이 첫 문장만 읽었을 때는 요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갔어야 되고 글의 흐름을 잡아야 이 목표에 대해서 가치를 낮게 잡고 불필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읽었어야지만 파악할 수 있었던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쉽지 않았던 문제야.
그럼 봐봐. 그리고 즉 다시 말해서가 나와. In other words, giving more with no real dedication other than to demonstrate one's own talent.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계속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수능 기출수거니까 알아둬라. 뭐뭐 이외의 뭐뭐 이외에. 그리고 no가 있죠. 그럼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기 자신의 재능을 입증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실질적인 명분이 없는 것을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해석을 잘했어야 돼. 봐봐. 자기 자신의 재능을 입증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real, 실질적인 명분이 없는 더 많은 것을 주는 거야. 즉, 이걸 입증하는 것 이외에는 명분이 없이 더 많은 걸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결론. 이거 말고는 명분 없이 더 많이 주려고 한다는 순간 다시 말하면 약간의 이중부정적인 느낌이잖아. 결론. 자기 자신의 재능을 입증하는 것에만 명분이 있더라고 해석이 됐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빈칸 답은 자기 자신의 재능을 입증하는 것에만 명분을 주는 것이 빈칸의 답이었던 거야. 끝. 근데 이거 여러분이 문제 풀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을 찾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자기 자신의 재능을 입증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실질적인 명분 없이 더 많은 것을 주는 것. 이거 빼놓고는 이거 없이 더 많은 걸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만 명분을 준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이 됐으면 콜. 약간의 이중적인 부정의 느낌이 드는 그런 문장이니까. 그래서 이미 답은 찾았고요. 넘어갑니다. 골드 플레이팅은요. 특히 어디에서 재밌어요? 프로젝트 팀 멤버들에게 있어서 되게 흥미로워. 왜? As is typical of a project with the marked professional component. 왜냐하면 이게 바로 어떤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특징이냐면은 뚜렷한 전문적인 요소를 가진 프로젝트에서 이게 일반적이거든. 즉 다시 말해서 이 프로젝트는 특징이 있어. 증명되어진 경험과 광범위한 전문적인 자율성을 가진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특징이 있대. 그리고 넘어가요. 자, in this environment, 이러한 환경에서는 전문가들이 종종 프로젝트를 그들의 스킬셋, 즉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테스트에서 풍부하게 하는 기회로 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 이들한테는, 스페셜리스트한테는 자신들의 테스트, 자신들의 어떤 스킬을 테스트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들한테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잖아. 이해됐어?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 There is therefore, 그러므로 강한 유혹이 있을 수 있어. In a good face. 뭐 EBS에서는 얘를 뭐 수고로 보는 것 같아요. 선의로 이런 식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믿음을 가지고 이랬어도 돼요. 어쨌든 그러므로 강한 유혹이 있을 수 있어.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어? 골드 플레이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즉 훨씬 더 많거나 더 높은 퀄리티의 어떤 work,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유혹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얘의 특징은 있지. 전문가들은 만족을 시키지만 자, does not add value 이 부분 있죠. 고객의 요구에게는 가치를 추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그럼 이때 고객의 요구가 결국은 뭐야? 원래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인 거지. 이 고객의 요구에다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과 여기에 가치를 낮게 생각하는 건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그치? 이러고자 하는 강한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동시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리무브를 썼다는 게 중요하죠? 그 프로젝트에서 가치 있는 자원을 제거하려고 하는 강한 욕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순간 가치를 제거한다 하는 순간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순간 이때 가치도 목표와 같은 말로 보면 이 목표에 대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가치를 제거하는 거와 같은 말이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아, 이때 고객의 요구를 목표로 봐야 되는데 이 목표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걸 여기서는 그렇지. valuable을 제거하는 걸로 보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그러면 원래는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러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골드 플레이팅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답을 찾았어야 돼. 그러니까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 것이 끝까지 읽어야 정리가 되는 글이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웠던 지문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가요? 이런 말이 있대요. 빈칸. 그럼 빈칸 답은 뭐야? 그렇지. 말도 안 나와. 자기 자신의 재능을 입증하는 것에만 명분을 주는 것. 이게 답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글을 읽었지. 자기 자신의 재능을 입증하는 것에만 명분을 주는 것을 이 글에서는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왜?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바로 뭔데? 고객의 요구를 뭐 하는 건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로부터 가치를 제거하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였잖아. 그러면 이렇게 답을 찾고 빈칸 답을 찾고 보기로 갑니다. 자, 1번 가볼게요. Pursuing perfection at our work causes conflicts among team members. 자, 일터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팀 멤버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무관이었죠? 그런 내용 없었어. 그쵸? 근데 무려 전국의 6%가 이걸 답으로 했고요. 자, raising a quality only to prove oneself. 오직 자기 자신만, only가 들어가 있죠? 오직 자기 자신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일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은 desirable. 제가 얘기했죠. desire는 바라는 것이나 desirable은 바람직한이다. 이것 자체가 이미 긍정적인 단어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네.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태도를 잡았으면 얘가 답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몇 번이었다? 2번이었고 39%. 문제는 이 3번이 문제였던 거야. 3번을 무려 전국에서 29%가 있는데 봐봐. 너무 과도하게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을 프로젝트에 초대를 하는 것이 나쁜 결과들을 이끌 수 있대요 하면서 bad ends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페셜리스트에게는 좋은 결과를 이끄는 것도 있었어요. 자신의 재능을 일리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나쁜 결과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답 아닙니다. 과연 영어 선생님들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선지를 해석을 해주면서 이래서 답이 아니야 라고 꼼꼼하게 선지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니에요. 그 다음 responding to the changing needs of client is unnecessary. 뭐래요? 고객의 변화하는 욕구에 반응을 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아니요. 필요한 행동이야. 방향성 반대야. 필요한 행동인데 얘들이 무시하니까 문제다라고 얘기했었다. 이렇게 읽혔어야 돼. 12%가 이걸 답으로 했고요. 자, 어떤 종류의 기술을, 프로젝트를 위해서 획득하는 것은 성공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이거 완전 무관이었죠. 이게 성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원래 목표를,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지. 무관이었고 14%가 있었다. 중요한 건 3번을 29%를 한 이유를 난 알아. 근데 왜 안 그런지를 알았어야지 29%는 2번을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수능 볼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넘어갑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제가 빈칸 추론 문제는 정답률이 조금 50% 40%도 넣었어요. 왜냐? 빈칸이 정말 4개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번은 의외로 잘하는 애들도 많이 틀렸던 이유가 난 여러분이 정말 글을 그냥 읽나 봐. 얘들아 봐봐. 내가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 해석하고 같이 볼게. 아, 이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할게. 얘들아, 이 앞에서 이게 나오잖아. 갑자기 고속도로 얘기가 나오고 여기 트랜스포테이션에서 프라이빗 카즈로 바뀌었다고 나온다? 이해되셨어요? 보이죠? 여기 지금 from A to B 쓰면서 public transportation에서 private cars로 바뀐다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까? 이것부터 얘기해 볼게. 트롤리 했더니 애들이 막 선생님 트롤리가 뭔지 알아요? 뭔데? 그랬더니 이게 젤리래요. 매니저님 이게 젤리인 거 아셨어요? 트롤리라는 젤리가 있대요. 아신답니다. 아, 나만 몰랐구나. 이런 씨발같이. 나 옛날 사람. 이게 젤리 이름 중에 트롤리가 있대. 얘들아, 나 지금 농담한 거야? 여러분이 이 글을 읽었으면 트롤리는 그냥 public transportation 이랬어야지. 이거구나. 대중교통 운송수단의 예로 나온 게 트롤리거나 이게 뭐 전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외건 뭐 이런 게 되나 봐. 다 필요 없어. 글을 읽을 때 유기적으로 읽어라. 갑자기 왜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면서 레저로 바뀌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수능 그리고 평가원의 글은 다 흐름이 있다. 이게 나온 이유는 뒤에 문장과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기에 나온 것이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읽었다면 찍어도 이 프라이빗이 그대로 빈칸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프라이빗 들어가네? 했으면 찍어서라도 답을 이거로 했어야 돼. 이걸 틀리면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니들이 의외로 2번도 많이 해서 틀리더라? 내가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봐.
내가 지금 설명을 해줄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수능 때 망하겠구나를 느끼고 빨리 독해를 유기적으로 하시고 선지 분석을 잘 하셔야 돼. 네 맘대로 단어에 의미 부여하지 마. 시작해 볼게요. 자, 갑니다. 자, 2차 세계대전 45년 이후에 이 이후에 unparalleled, 이거 안 줘도 되는데 밑에 줬죠. 유례없는 경제적 성장이 빌딩 붐을 failed 이끌었고 그리고 massive migration from the central cities to the new suburban areas from A to B죠? 이건 뭐 너무 잘하시니까. 다량의 이주, 중심 도시에서 새로운 교외 지역으로의 다량의 이주를 이끌었대요. 그 다음 갑니다. The suburbs were far more dependent on the automobile, signaling the shift from primarily depends on public vision to private car. 여기도 from A to B가 나오죠. 자, 교회는요, 훨씬 더 자동차에 의존을 하게 되었고, 이건 어떤 신호가 되었다? 즉, 주요한 대중 운송수단에 의존해서 사적인 자동차로의 변화라는 신호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서 사적인 자동차로 변화가 됐다네. 그리고 그 다음 뭐야? 순, 곧, 디스. 그럼 이 디스가 뭔데? 제발 받아서 해석해. 아, 이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것이 레저와 관련이 있으니까 내가 글을 유기적으로 읽었으면 이게 답이라는 사실을 좀 알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거의 예시로 레저도 사적으로 되기 시작했다. 이걸로 곧바로 나온 거잖아. 곧 이것이, 즉 대중수단이 사적인 자동차로의 의존도가 변화하는 현상이 더 나은 고속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나온 거지. 자동차가 가야 되니까. 건설을 이끌었고 그리고 심지어 대중교통수단의 decline, 감소 또는 상실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with all of these change, 앞에 이러한 모든 변화들과 함께 여가에 빈칸이 생겼어요. 그럼 난 글을 읽으면서 여가에 무엇이 생겨났지를 글을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지. 넘어갑니다. 이거 글 되게 쉬웠어요. As more people owned their own home, 사람들이 점점 더 자신의 집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내부의 공간과 lovely yard, 밖에 또 yard도 되게 넓나 보지, 그렇지? 사랑스러운 yard도 있는 그런 자신의 집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휴양과 여가 시간이 점점 이제는 집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끼케야 이웃으로까지밖에 안 갔다. 끼케야, 앤 모스트라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집에서 벗어났다, 벗어나지 않았다?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다가 포인트야. 그럼 일단 그게 답인 건 알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얘들아 잘 봐. One major. 한 가지 주요한 activity of this home-based leisure. 자, 이러한 집 기반적인 여가. 그럼 이러한 집 기반적인 여가라는 일반적인 현상의 한 가지 주요한 활동이 바로 TV를 보는 것이었어요. 예시죠? 그럼 여러분, TV를 보는 거는 집에 기반을 둔 활동의 한 가지 예시일 뿐,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여가 활동으로 100이면 100 다 TV만 봤어요, 집에서. 근데 어떻게 이번에 유니포멀티가 답이야. 아이고, 정말 그렇게 풀더라, 애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읽어. 내가 이미 목요일에 우리 친구들하고 다 총평을 해주고 질당 받고 이러면서 다 애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다 알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100%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텐데 이러한 집안 기반적인 어떤 홈의 베이스에 기반을 한 여가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TV 보는 것이야. 이거의 예시야. 그때 집에 기반을 둔 모든 여가가 다 100이면 100 다 TV를 보는 것만이 아니었다고. 한 가지 얘가 그냥 집에 기반을 둔 예시가 TV를 보는 것이었어. 이해돼? 왜 유니폼티가 안 되는지 알겠어? 일단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갑니다. No longer did one have to write the... 자, 이 순간 이거 뭐와 같은 말이야? 대중수단과 같은 말 다른 표현. 그 어떤 순간에도 그 누구도 이제는 트롤리, 대중수단을 타고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지 않고요. 영화관에 가지 않고요. 세븐 엔터테인먼트 이제 유사한 오락이나 연애가 이제 TV에서 편리하고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게 볼 수 있거든요. 하면서 끝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단 말이야. 그럼 봐봐. 우리 빈칸이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지. 그럼 봐봐. 자, 빈칸 답을 찾아보자. 글을 다 읽었어. 뭐 들어가면 돼? 축소죠. 자, 내가 수험생이면 축소가 답이에요. 집으로의 축소입니다. 이게 답이야. 축소됐잖아. 나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 거 맞잖아.
이제 집 기반적이고 끼케야 옆에만 가니까 하고 이제 선지로가 선지 이제 분석 못하면 큰일 나는 거지. 다운폴이 뭐예요? 몰락이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는 거. 빈칸 답이 부정적인 것 같아. 몰락 보는 순간 아 답이다. 11%가 답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너가 여가가 몰락했대. 그럼 여가 자체가 없어진 거야. 여가가 없어졌어요? 아니요. TV 보는 것, 사적인 것으로 변형된 거죠. 답 아닙니다. 유니포멀티, 균일성, 동일성, 이걸 16%가 있더라고. 너 봐. 여가가 동일해졌어요. 그럼 여가가 동일해졌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똑같은 여가를 즐긴다는 얘기야. TV만 봐? 아니야. 한 가지 예시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글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돼. 자, 회복, 복구는 말도 안 되죠. 이건 완전 방향성도 반대고 무관으로 볼 수도 있고 6%. 프라이빗 뭐? 축소가 된 거야. 굉장히 사적이 된 거라고 공적에서. 범위의 축소. 게다가 사적인 프라이빗 보는 순간 아, 프라이빗테이제이션 답 4번 이랬어야 된다고. 잘했어. 전국의 58%. 아니, 5번도 너무 웃긴 게 여러분 5번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뭐죠? 우리 이거 했는데 주문 제작, 맞춤하죠. 그럼 너 봐. 여가의 주문 제작이 생겨나게 됐대. 아, 여가를 막 이렇게 주문 제작해서 개인에 맞춰갖고 개인마다 달라요? 아니요. 한 가지 예시가 TV를 보는 거였고 모두가 다 TV를 보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봤어요라는 한 가지 예시였다는 걸 보면 그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맞기에 다 일일이 한 명마다 다 다를 수는 없었던 거잖아. 무관으로 볼 수도 있고 뭔 얘기인지 알겠니? 무려 9%가 이걸 답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안 읽으면 이런 것도 틀려버리죠. 이 정도.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나를 점검을 하셔야 돼. 특히 1번하고 2번한 친구들 조심해. 진짜야. 이제 30원선 못하면 나도 모르게 1번, 2번으로 간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자, 32번. 55%였고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죠. 왜냐? 원래는 앞에 부정어가 있으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너무나도 고맙게도 부정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대놓고 부정어를 줬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야. 그래서 얘는 곧바로 내가 문제로 가볼게요. 시작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만들고 공유해요. 픽처즈, 사진과 비디오를 인터넷상에서.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요. 너가 원하는 걸 찾는 게 바로 어려움입니다. 일반적으로 people, 사람들은요. wanna search using words, write it down, say example sketches. 즉 예시가 되는 스케치보다는 word,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서치하기를 좋아한대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 자, 대부분의 사진들이 단어, 부착된 단어가 없기 때문에 it's natural to try and build tagging. 아시죠? 태깅 시스템, 태그 시스템. 인스타그램 보면 샵. 그게 태깅 시스템이잖아. 태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노력하는데 이거를 시도하고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 근데 이거는 이미지를 관련된 단어와 태그하는 시스템이래. 봐, 이번 지문들 이렇게 안 어려웠다니까. 거기에 내재한 기재는 아주 단순해. 우리는 이미지 분류를 어플라이 적용시키고 대상이 되는 것의 탐지 방법을 적용시켜. 그리고 산출된 단어를 가지고 이미지를 태그한대. 아하. 근데 이 다음. 하지만 태그는 aren't야. 그럼 중요한 거. 빈칸 앞에 aren't가 있으니까 여기는 태그의 성질이 아닌 것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 지혜가 가질 수 없는 특성이 들어가야 되겠네 하고 7번 가요. 이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주어 진주어처럼 보면 돼요. 여기에 있던 것인데 Who is doing what matters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Who is doing what matters 했을 때 Who is doing what이라는 이 문장 자체가 하나의 더 큰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인데 matters가 자동사로 중요하다는 뜻일 때 마치 가주어 진주어처럼 쟤를 뒤로 빼고 앞에 it을 넣는 경우가 있거든. 그거야. 자,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근데 태그는 don't capture this 이 점. Who is doing what을 포착하지 못한다고 하는 순간 그렇지. 빈칸 답은 너무 쉽게 나와. Who is doing what을 주는 것. 이게 답이야. 이건 틀렸으면 안 됩니다. 1등급을 고정으로 노리시는 분들을 계속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taking a picture of a cat in the street with the object categories cat, shop cat, shop street,
뭐 샵 트래시, 뭐 트래시캔 이런 거겠지. and fish bones. 자, 이 live, 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 자, 이 live out이 여러분 out이 들어간다고 다 부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이 문장을 유기적으로 읽었으면 이때 뭐랑 같은 말이야? don't capture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읽으라고. 아, 포착하지 못한다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구나. 실제 시험장에선. 지금 알면 돼. 이게 뭐 빼다, 생략하다, 무시하다 이런 수거래. 지금 알면 되고 시험장에선 don't capture랑 같은 말 다른 표현. 아무 문제 없었어. 예를 들어서 사진에 태그를 해요. 고양이가 길거리에서 물체가 되는 어떤 범주어와 함께 있어. 고양이, 뭐 거리, 트래시캔, 피쉬본으로 태그를 했어. 근데 이것은 리브와 뭐는 캡처하지 못한 거야? 데디아란 정보, 어떤 정보? 고양이가 길가에 있는 열려진 쓰레기통에서 생선뼈를 지금 잡아당기고 있다는 사실이란 정보는 캡처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who is doing what을 주는 것. 그럼 중요한 게 있어. 얘는 여러분 태그는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줍니다. 이거 잡으시고 선지로 가셨어야지 돼요. 갑니다. A set of words that allow users to identify an individual object. 자, 어떤 개개의 물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허락을 해주는 세트 단위. 어떤 단위의 세트. 아니야. 단어에 대해서는 너무 잘 뭐하고 있어? 너무나도 잘 제공을 하기 때문에 1번은 방향성 반대야. 2번 갑니다.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what is happening. 무엇이 발생하고 있어요? 누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같은 말 다른 표현이죠. 아하. comprehensive, 이해하는 포괄적인, 종합적인 이런 뜻이잖아. 이미지에 있어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이거 답이죠. 근데 1번을 봤어. 1번은 17%가 있더라고. 방향성 반대인데. 2번이 답이었죠? 2번이 55%. 오케이, 잘했어요. 3번, 믿을 만한 리소스 자원인데 즉 사진에 의해서 정보를 범주화하는 데 있어서의 믿을 만한 자원. 이게 여기서 뭐가? 단어가 이 역할을 했었잖아. 내가 글을 읽었으면. 아, 단어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인데? 그럼 얘도 방향성 반대지? 12%가 있고요. 그러니까 글을 안 읽으면 문제가 생겨. Primary means of organizing a sequential order of words. 이미 words에서 방향성이 쌓여지죠. sequential 하면 뭐예요? 순차적이라는 뜻이고 단어의 순차적인 어떤 순서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한 수단하는 순간 단어는 얘가 너무 잘 줬다니까 방향성 반대. 근데 얘도 8%. 자, 유사하나 동일하진 않은 그러한 이미지를 플로팅, 분류하는 데 있어 유용한 필터, 여과장치 역할을 한다. 이건 완전 무관이었죠. 7%. 그래서 잘 풀었어요. 그래도 얘는. 문제는 얘야, 얘. 얘. 얘가 문제인데. 솔직히 이렇게 내가 문제를 풀면서 4번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 왜냐? 1번은 확실히 아니야. 원인 결과가 반대야. 내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빈칸은 방향성이 반대인가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평가원이나 수능은 원인 결과가 반대인 것도 선지해야 된다. 그래서 원인 결과가 반대인 거를 굉장히 여러분을 낚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봤는데 순간적으로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따가 볼 34번은 1분 만에 풀었어요. 왜? 마지막 문장에 반대말이 들어가면 되니까. 이 문제가 전 제일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얘를 답을 그래도 한 7, 8번 고민했어. 이 문제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어서 여러분들처럼 수능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듣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나도 선생이지만 33번 같은 문제가 다시 수능에 나왔을 때 내가 이걸 풀 수 있을까? 장담 못해요. 저는 다운받아서 그래도 집에서 풀었고 선생님 입장에서 고민을 하면서 풀었었기 때문에 답을 어떻게든 찾을 수 있었던 거지. 이건 애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고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고 나서 야 이거 정답률이 제일 낮겠다. 20%잖아. 근데 제가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야. 첫 문장. 여러분, 교훈이 있어. 어려운 문제는 첫 문장으로 가야 돼. 왜? 첫 문장 내가 뭐라 그랬지? 그래, 방향성. 끝. 근데 여러분, 이게 수능에서 항상 100% 맞는 원칙입니다. 왜냐? 끝까지 고민하다가 to find out with time 했을 때 옛날에는 맨델의 이론이 너무 앞서 있었어.
근데 지금은 너무 앞서 있지 않다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고 딱 보는 순간 무릎을 친 거지. 아, 그래서 4번이네. 왜? 이제는 한 발짝만 떨어져 있거든. 끝.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 이 원칙을 꼭 지켜라. 제가 수업을 할 때 항상 저는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정말 저도 1번하고 4번 때문에 고민을 했었고 1번은 분명히 아니거든. 원인 결과가 반대인데 수능과 평가원에서 원인 결과 반대가 많이 나왔었기에 설마 1번이 답이겠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평가원에서 1번을 답이라고 한다면 내가 딴지를 걸어야지 이의 제기를 해야지 이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번 답이 아닙니다. 왜요? 맨델이 현대의 문제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현대의 문제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맨델을 따라잡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다. 원인 결과도 반대로 해서 낸다. 아니나 다를까. 이거는 정답률을 먼저 얘기할게. 무려 전국의 30%가 1번을 답으로 했어. 왜? 원인 결과가 반대인 걸 몰랐던 거야. 2번 17%. 좀 더 많은 의문을 야기하게 되었다. 아니죠. 현대로 들어서면서 이제서야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된 것이니까 제 방향성 반대죠. 이 9%. 과거와 현재의 주제들을 다 함께 다루고 처리하게 되었다. 아니에요. 과거에는 다루고 처리하지 못했으므로 답 X입니다. 그리고 5번. 얘들아, 리게인이야. 대중의 인정을 다시 얻었다고? 그럼 전제 조건이 있어. 이전에 대중의 인정을 얻었어야 돼. 그래야지 다시 얻을 수 있지. 이전에 대중의 의견을 얻었었어요? 아니요. 이해를 못했다니까? 무관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 근데 무려 23%가 이걸 답으로 한 거야. 난감했죠. 전 진짜 5번이 23%인 줄은 몰랐어요. 답이 4번이었는데 이게 20%. 근데 나는 그래.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면 1번 때문에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건 맞아. 그래서 이 정도. 어려운 문제일수록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라는 원칙으로 가서 첫 문장에서 답의 근거를 찾으면 딱 나온다. 근데 봐. 소거법으로 풀어야 돼.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지문이 어려운 건 아니야. 봐봐. 발명이나 발견인데요. 그 시대에 너무 멀리 앞서 나가 있는 발명이나 발견은요. 월스리스 가치가 없어요. 왜? 아무도 못 따라가거든. 이상적인 것은 innovation opens, 혁신이라는 것은 only야, only. 오직 그 다음 단계만 열어주면 되는 거야. 알려져 있는 것에서. 그러니까 한 발짝만 혁신해야지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하면 못 알아쳐먹어 이거지. And invites the culture to move forward one hop. 이게 뛰는 도약이거든. 그래서 한 단계 도약적으로 향하도록 문화를 초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너무 과도하게 미래적이고 비관습적이고 너무 환상적인 발명은 처음에는 fail, 실패해. 왜? 걔가 왜 뭐가 부족하냐면 너무 과도한 미래적인 이러한 발명이 뭐가 부족하냐면 아직은 발명되지 않은 재료 이치 이러한 필수적인 재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크리티컬 마켓이나 적당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한 것인데 분명히 나중에 성공을 하긴 해. 언제? 이 부분. 이컬러지가 밑에 줬죠. 생태환경이라고. 즉 지지하는 생각의 생태환경이 catches up, 따라잡을 수 있을 때 그럼 이 순간 여러분 catches up은요. 그냥 여기 나온 follow랑 같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말할까? 나 빈칸 문제 답 이렇게 풀었어. 나는 풀어본다고 그랬잖아. 빈칸 답 뭐야? 지지하는 이거 지지하는 사상이 맞아? 어떤 지지하는 사상의 생태환경이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이게 답이야. 있게 되었을 때 시간이 흘러 나중에 성공하는 것. 아니 나 진짜 이렇게 풀었어요. 왜? 정상적인 수험생이라면 이게 답이거든. 빈칸 답. 지지하는 사상의 생태환경이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시간이 흘러 나중에 성공하는 게 빈칸의 답이잖아. 당연히 이게 답이야. 그리고 catches up은 follow랑 같은 말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으면 돼. 그러고 넘어가. 자, 맨델 아저씨가 우리의 뒤통수를 칠 줄 몰랐죠. 자, 그레고르 맨델의
유전적인 유전에 대한 이론은요. correct. 맞아요. 하지만 35년 동안 무시가 됐대요. 그의 맨델 아저씨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받아들여지지 못했었대. 과거에 왜? They did not explain. 그 통찰력이 어떤 문제를 설명하지 못했어. 그 당시에 생명학자들이 그때 갖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을 못 해줬고 노는 엔드 낫이잖아. 그리고 그의 설명은 알려진 기제로도 작동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맨델 아저씨의 발견은요. 심지어 얼리 어댑터에게도 범위 밖에 있었던 그런 발견이었어요. 근데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 과학은 위급한 문제들을 드디어 마주하게 되었죠. 맨델의 발견이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제 그의 통찰력, 맨델의 통찰력은 빈칸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나 이렇게 풀었어. 그리고 넘어가. With a few years of one another. 서로 몇 년의 시간 안에 세 명의 각각 독립적인 과학자들이 맨델의 잊혀진 작업물들을 rediscovered, 다시 재발견했어요. 근데 사실 이 잊혀진 발견물, 작업물은 있지. 오랫동안 거기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그만큼 시야가 넓지 못하니까 지금에서야 비로소 맨델의 어떤 법칙을 인정하게 됐다 이거지. 그럼 얘가 답이다? 보기로 갔어. 1번. Corrupt modern problem. 그러면 얘를 넣어봐. 앞에 맨델의 통찰력이 현대의 문제들을 목적으로 얘를 follow, 따라간 게 되고 얘를 잡은 게 돼. 여러분 문장 구조 잘 봐. 지금 now his insights가 주어고 빈칸이 동사가 들어가야 돼. 이거 수동태 아닙니다. 능동이에요. 뭐 분명히 여러분이 아까 catchup을 follow로 봤다면 그냥 follow 능동으로 봤어야 돼. 그러면 맨델의 무엇이? 통찰력이 현대의 문제들을 따라가야 돼. 얘를 목적으로 해서 아니야. 내가 글을 읽었으면 현대의 문제들이 비로소 맨델의 통찰력을 지금 따라간 게 된 거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서 원인 결과가 반대인 방향성이 반대인 선지라서 1번은 답이 절대 안 돼요. 정말입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걸 파악을 하셔야 돼. 근데 기출 풀어보면 분명히 알 텐데 기출을 그만큼 분석을 안 하는 거야 제대로. 30% 2번.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얘는 완전 방향성 반대죠. 3번. 아까 얘기했죠. 과거에는 다루고 처리하지 못했으므로 답이 X다. 9%. 오직 한 단계만, only, 이제는 한 단계만 떨어져 있게 되었다.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다? Too far ahead of its time이 이제 아니다. 아, 많이 떨어지지 않고 조금만 떨어져 있다 하면 얘가 답이다. 진짜 어려웠던 문제야. 20%. 맞춘 애들이 정말 잘한 거죠. 맞춘 애들도 1, 2, 3호가 아니고 4번이 답인가 봐. 속어법 이렇게 풀었을 일이 높고요. 5번. 대중의 public, 인정을 다시 얻었다. regained 아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웠던 문제였고 앞으로는 첫 문장을 잘 보자. 어려운 문제일수록 힌트가 거기에 분명히 있다. 수능 기출은 항상 그랬다. 자, 34번 가봅니다. 5번. 이건 저는 솔직히 1분 안에 풀었어요. 왜냐? 여러분이 뭐만 조심했으면 되냐면 이거야. prior to야. 뭐뭐 이전에잖아. 사진술이 있기 전에는 빈칸이었어. 그럼 빈칸은 사진술이 있기 전에 상황이 들어가면 된다? 근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 가볍고 작고 대량으로 생산이 되어진 사진들이 이제는 역동적인 수단이 되었어. 뭘 위한? 시공간적인 장소의 순환을 위한. 그러면 우리 사진이 할 수 있게 해준 일이 바로 뭐야? 시공간적인 장소의 순환을 가능하게 해준 거잖아. 근데 사진술 이전에는 빈칸했으니까 그거에 반대말이 들어가서 빈칸 답은 장소의 시공간적인 circulation이 어떻게 됐다? 안 됐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다. 그러고 보기로 갔어. 5번밖에 안 돼. 왜? 장소는 여행을 잘 하지 못했다. 왜? 서큘레이션이 안 되니까 끝. 방향성상 쟤밖에 답이 안 되나? 이거 1번 만에 풀었거든. 왜? 나머지 선지가 다 무관이에요. 무관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글을 안 읽는 거지. 24%라는 게. 이건 정말 어렵지 않았거든. 봐봐. 사진술 이전에는 제발 좀 잘 봐. 사진술 이렇게 하지 마. 사진술 이전에는이야. 제발 잘 봐. 디테일하게 봐. 사진술 이전에는 빈칸이었습니다. 자, 화가들이요. 항상 특정한 장소를 그들의 dwelling, 거주지에서 들어 올려서 이동을 시키고요. 그 특정한 장소들을 기타 다른 곳으로 수송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림은
시간 소비적이에요. 생산하기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수송하기에도 어렵고 one of a kind는 종류가 한 가지뿐입니다. 이랬으면 돼요. 이걸 독특한 것 이 정도로 안 봐도 돼. 이해되지? 근데 멀티가 나오는 게 중요해. 그럼 뭐야? 사진은 only one인데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진은 졸라 많이 만들어내나 봐. 이랬으면 돼. 멀티잖아. 곱셈 증식 이거잖아. 얘는 증식이 가능하구나. 사진의 증식은요, 특히 발생했어. 무엇과 함께? 무슨, 이게 망판이래. 나도 몰라. 그냥 사진기에 들어가는 무슨 기구인가 봐. 이러고 끝. 80년대에 망판의 도입으로 발생했는데 얘가 뭘 가능하게 해주었어? 기계적인 재생산, 사진의 기계적인 재생산을 가능하게 해준 거야. 신문과 전기가래물과 책과 광고에 있어서. 그 다음 자, 사진술은요, 무엇과 결합하기 시작했어요? 소비자 자본주의와.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는 뭘 제공받기 시작했어? 무제한적인 양으로 figures, 뭐 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 형상도 되고, 그치? 뭐 모습도 되고, 풍경, 사건들을 무제한으로 제공받기 시작했어. 근데 이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거야. 전체든 아니면 한 고객에게 오직 한 사진으로서만 이용되었었던 either A or B 둘 중에 하나였던 이전에는 이용할 수가 없었던 그런 종류의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제는 사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지. 그러면서 넘어가요. With capitalism's arrangement of the world as a department store. 자, 백화점으로서 세상에 자본주의적인 배열이 일어나는 상황과 함께 proliferation and circulation of 어떤 표현 표상을 확산시켜서 순환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아주 극적이고 거의 탈출할 수 없을 정도의 전 지구적인 규모로 성취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점점 사진술은 값싼 대량 생산의 대상이 되게 되었어. 근데 이것은 세상을 visible, 볼 수 있게 해주고 미적이며 바람직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대. 경험은 민주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experiences, 경험들을 싼 이미지로 바꿀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가볍고 작은 대량 생산된 사진들이 이제는 역동적인 수단이 되었는데 뭐를 위한? 이제 스페셜랑 템포러리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공간적인, 시간적인 이런 뜻이야. 시간 공간적인 장소의 순환에 대한 역동적인 어떤 vehicle, 수단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게 사진술의 역할이야. 근데 prior to였으니까 그전에는 place의 시간까지 circulation이 되지 않았다가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보기로 갔어. 언론을 only로 보시면 돼요. 그림만으로는 페인팅, 그림만으로는 그러니까 그림만이지. 그림만이. 그러니까 이걸 좀 되게 좀 애들이 되게 많이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이 화가들이 이제 특정한 장소에서 그림을 그릴 때에는 되게 양이 적었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만 나오지 봐봐. 1번. 언론을 혼자니까 only로 보면 그림만이 자연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넣어봐. 사진술 이전에는 그림만이 자연과 연관되어 있었대. 그럼 물어볼게. 건축이나 조각은 자연하고 연관 안 돼 있었니? 자,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알아? 이 내용 있었어 없었어? 무관이야. 눈 씻고 찾아봐. 없어. 지문에 없다고. 네 생각이야. 내가 항상 그 얘기했었지. A라는 학생이 시장에 가서 매니저님은 되게 많이 들었을걸요? 제가 항상 이해를 들어가지고 A라는 학생이 시장에 가서 마켓에 들어갔어요. 과자를 샀습니다만 있어. 근데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 순간 배가 고파서 샀나 보다 하는 순간 더 큰일 난다고. 왜? 배가 부른데도 엄마 아빠 동생 드리려고 살 수도 있다고. 주려고 살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야. 왜 네 맘대로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봐봐. 사진술 이전에는 그림만이 자연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럼 물어볼게. 조각 건축은 자연하고 연결이 안 돼 있었니?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말한 것도 지문에 없고 이 내용도 지문에 없어. 무관이야. 없었다고. 네 생각이라고. 근데 전국의 19%가 1번을 했고요. 자, 2번도 봐라. 넣어볼게. Painting was the major form of art. 그림이 예술의 주요한 형태였답니다. 넣어봐. 사진술이 있기 전에는 페인팅, 그림이 예술의 주요한 형태였대요. 그러면 건축하고 조각은 예술의 주요한 형태가 아니었어? 똑같은 거야. 내가 지금 말한 거 지문에 있어 없어? 없어.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지문에 없었어. 무관이야. 근데 전국의 23%가 이걸 답으로 한 거죠.
3번은 art. 똑같아. 사진술 이전에는 art, 예술이 세상에 대한 거울을 비춰주는 역할을 했대요. 사진술 이전에는 art, 예술이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했었대요. 그러면 다른 뭐 과학이나 다른 자연적인 다른 학문들은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안 했나요? 내가 지금 말한 거 지문에 있어 없어? 없어.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문에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무관이야. 근데 22%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더라? 이걸 답으로 했고. 4번. 여행에 대한 욕망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건 완전 무관이죠. 여행이 그래 중심 소재가 아닌데. 근데 무려 12%가. 장소가 그렇게 여행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치? 장소가 순환이 안 됐어요. 같은 말 표현이잖아. 움직이지 못했어요. 끝. 24%. 이게 답이잖아.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지. 그러니까 답 몇 번이야? 5번이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글을 안 읽는 거야. 자, 이 글의 포인트는 바로 뭐였다? 페인팅이라는 그림과 사진술의 차이점이 이 글의 포인트였죠. 페인팅이라는 그림은 페인터, 화가가 그릴 때 양도 적을 뿐더러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떻다? one of a kind. 하나 정도밖에 만들 수가 없는 양적인 면에서 굉장히 양이 적고 하나? 이 정도밖에 만들 수 없다면 그림은 그런 거에 비해서 그림이 그런 특징이 있는 거에 비해서 사진은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져가지고 장소의 이동을 굉장히 되게 쉽게 해주었다가 이거의 포인트야. 그 정도의 주제는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자, 6번째 문제 갑니다. 이게 지금 정답률이 42%인데 이거는 제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순삽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넘어갈 때의 비약이다. 제가 누누이 말했죠. 정말 부탁이야. 다시 순삽은 제발 부탁이야. 넘어갈 때의 비약, 특히 삽입은 넘어갈 때의 비약을 따지셔야 되고 그걸 어떻게 따져라? 지시사 연결사로 따져라. 여러분이 이걸 보는 순간 in contrast 그리고 but 이게 보였어야 돼. 소위 말할게. 이 in this area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저도 보면서 area를 보는 순간 처음에 어떤 장소가 나오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문제 풀었다니까 시간 재고.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장소를 가리키면은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이 순간 얘 분야였나? 이렇게 돼야 돼. 왜냐? 여러분 대의 보면 뭐가 떠올라? 대부분은 그들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그것들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제발 좀 날려버려야 돼 이제는. 중요한 건 in contrast와 but이야. 역적 대체의 역적이지. 맞아? 그럼 여러분이 정상적인 머리 미안한데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있으면 일단 C가 맨 앞인 건 아셨어요 제대로. 왜요? 하지만 이게 나오면서 여기서 누가 나와? 가드너가 나와. 가드너가 케어테이커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정원사가 있을 때에는 알아서 봐주지만 하지만 정원사가 없을 때에는 끝.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인데 벗이 들어갔으니까 C가 나와야 돼. 이해됐어? 그렇게는 보셨어야지 되고 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여러분이 여기서 B에서 variable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맞죠? variable을 보는 순간 뭐로 봐라? different로 봐라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자, 영양소의 상태가 다른 상태를 경험했던 식물들이야. 중요한 건 뭐야? 쟤는 그때그때 영양 이용 가능성이 달랐던 데서 살았던 식물이라는 게 중요해. 그럼 저기에는 좋을 때도 있었지만 빈약할 때도 있었던 두 개가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런 식물일 경우에는 리스크 테이킹 그리고 스펜딩 에너지를 한대. 이해됐어? 근데 봐. 대조적으로. 그럼 이 순간 영양소의 풍부한 역사를 갖고 있던 식물들을 하는 순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떼야 되겠다. 즉 뭐다? 얘는 항상 동일한 풍부한 환경에서만 있었던 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야 돼. 이 단어의 방식이 진짜 중요해. 제가 피노누아나 말베기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게 제발 부탁이야. 단어의 방향성을 머릿속에 항상 탑재해. 봐봐. 얘는 그때그때 달라. 영양소의 이용 가능성이 그런 걸 경험한 애는 리스크를 테이킹 감수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쪽으로 가. 근데 반면에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얘기는 얘는 풍부한 것만 경험해봤으니까 그 순간 얘는 항상 환경이 똑같았네.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단어 봐. 내가 averse라는 단어가 피하는 이란 뜻인가를 모를다 치더라도 save 에너지 하는 순간 이미 save 에너지가 spending 에너지와 정확히
반대말이잖아. 이해돼요? 그럼 당연히 인컨트라스트가 있으니까 B 다음에 A였겠죠. 이게 되게 중요했다고요. 그럼 C가 맨 앞인 건 당연한 거고 BA로 이어지니까 답 몇 번이야? CBA의 5번이 답이야. 이걸 틀리면 안 돼. 그러면 자동으로 이때 in this area는 장소 개념이 될 수가 없어. 왜? C의 마지막에 장소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 분야였나 보다 하고 읽었으면 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실전에서는. 1번을 2% 항상 창의적인 친구들이 있으니까. A, C, B가 답일 수도 있어요. 2번을 18%. 3번을 18%. 4번을 20%가 있어. 5번을 42%가 있다. 그래도 많이들 했네. 근데 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되게 참 골고루 나왔다는 게 되게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이렇게 풀었나가 되게 중요해. 시작합니다. Plants show finely tuned adaptive responses when nutrients are limiting. 자, 식물들은 뭘 보여줘요?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어진 적응적인 반응을 보여줘요. 언제? 영양소가 제한적일 때. 정원사들은 yellow leaves, 잎의 색이 노라면 이거를 영양소가 부족한 사인으로 인식해서 비료가 필요하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번 나온다. 왜? caretaker. 이걸 누구로 보면 돼? gardener. 하지만 만약 식물이 관심을 돌봐주는 사람인 정원사가 없어요. 보완이 되는 미네랄을 제공해주는. 그럼 이건 뭐랑 같은 말이야? 그렇지. 비료랑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아무 문제 없었던 거야. 보완이 되는 미네랄인 비료를 제공해주는 케어테이커인 정원사가 없으면 it can proliferate or lengthen. 아까 나왔던 단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저기 확산시키다, 증가시키다 이런 뜻이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식물은요. 확산시키거나 길게 늘어뜨려요. 자신의 뿌리를. 그래서 자기의 뿌리털을 develop, 발달시키기 시작하죠. 왜요? Foraging in more distant soil patches. 더 먼 거리에 있는 토양의 부분들까지 foraging, 밑에 있죠. 구하러 다니기 위해서. 자, 지금 잘 봐. 그리고 여기서부터 잘 봐. 부탁이야. 얼소가 나오지, 여러분. 첨가야.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예시가 끝나고 두 번째 새로운 예시가 시작되는 거야. 두 번째로 식물들은 이런 특징도 있어요. 우리 했잖아. 얘들은 또한 그들의 기억을 사용해요. 기억이 나오죠. 그들의 기억을 사용합니다. 왜? To respond to histories of temporal or special variation in nutrient or resource availability. variation이니까 이거 difference로 보면 돼요. 하는 말이 뭐야? 즉, 영양소나 자원의 이용 가능성에 있어서의 어떤 temporal, 말 그대로 시간적이거나, 그렇죠? 또는 스페셜, 공간적인 어떤 차이점에 있어서의 역사에 반응하기 위한 그들의 기억을 또한 사용하기 시작해요 하고 B였죠. In this area. 그럼 이 분야는 어떤 분야야? 그렇지. 앞에 history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 분야겠지. 여기에서의 연구는 뭘 보여주고 있다? Plants are constantly aware of their position in the environment. 식물들이 환경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인식하더래. 공간과 시간이 왜 나와? 스페이스 앤 타임이 왜 나오겠어? 그렇지. 여기에서 분명히 스페셜 템포럴이 나왔으니까 이게 그대로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스페이스 앤 타임으로 가는 거지. 그대로. 이해되시죠? 공간과 시간이라는 두 개의 관점에서의 환경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물들은요. 근데 이 식물이 어떤 식물인 게 중요해요? variable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 different다. different. 영양소의 이용 가능성이 그때그때 다른 상황을 경험했던 식물들, 과거에 얘네들은 risk-taking behavior,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을 보이고요. 맞죠? 얘들은 위험을 감수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spending energy, root lengthening instead of reproduction, 잎을 생산하는 것 대신에 뿌리의 길이를 증가시키는 것에 어떤 에너지를 더 spending, 소비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taking, 감수하는 그런 행동을 해요. 자, 그 다음 뭐라고?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역접 대체니까 동사관계 반대.
어떤 식물들? 영양소가 풍부했던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식물들. 그럼 얘는 풍부한 것만 있었으니까 환경이 다 어떻게 해서 같았겠지. 이게 중요한 거야. 똑같은 환경에서만 있었던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으면 콜. 자, 위험을 averse한데요. averse는 싫어하는, 반대하는 이런 뜻인데 내가 이걸 몰랐다 치더라도 이 save 에너지 때문에 분명히 얘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와 반대말이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A, 이래 써야 된다고. 이해돼요? 얘들은 위험을 싫어하고 회피하고요. 에너지를 세이브.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고 안 쓰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정리하는 거죠. 모든 발달 단계에 있어서 식물들은 환경적인 변화 또는 고르지 않음에 반응을 해요.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장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재생산을 위해서. 동시에 뭐에? 그들의 가치 있는 에너지를, 즉 그들의 가치 있는 에너지에 어떤 피해는 리미팅, 제한을 가하고 비생산적인 사용에도 제한을 가하면서 끝.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들 틀렸대. 자, 7번 가봅니다. 이거 저는 이거부터 얘기할게. 나는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빨리 풀었는데 정답률이 23%인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정답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말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두 문제밖에 안 남았는데 1번이 1%고 2번이 5%예요. 3번이 19%고요. 이 4번이 난 진짜 충격인 게 52%야. 5번이 23%인데 이게 답이 디스 앞에 5번이었죠. 근데 난 이거를 왜 틀리나 싶은 거지? 자, 이렇게만 생각합시다. 제발 부탁인데요. 삽입은 뭘 먼저 하라고요? 뭘 먼저 하라고요? 넘어갈 때 비약을 따져야 돼. 이걸 제발 부탁이야. 제발 먼저 해. 제발 먼저 해. 진짜 제발 먼저 해. 부탁이야. 제발 먼저 하라고. 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주어진 문장 있다? 1번에 넣어봐. 아니야. 2번에 넣어봐. 맞는 것 같아. 3번에 넣어봐. 여기도 맞는 것 같은데? 4번에 넣어봐. 여긴 아닌 것 같아. 5번에 넣어봐. 여기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그냥 큰일 나. 그냥 그 문제는 그냥 니들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틀리는 거야. 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수능에서 요구하는 삽입의 코드는 흐름이야. 흐름. 모든 글의 흐름을 잡아야 돼. 그럼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인데 특히 흐름을 잡아야 되는 게 삽입, 순서, 무관한 문장이야. 근데 제발 부탁이야. 삽입은 일단 넘어갈 때의 논리적 비약을 따지고 비약이 분명히 존재하면 그때 이 문장을 넣어서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넘어가는 게 수용적 코드야. 단 10개 중에 8, 9개는 비약이 있어. 가끔 10개 중에 한두 개. 1, 2, 3, 4, 5번에 비약이 없는 때가 있어. 그때는 어려운 문제가 되고 그때는 무조건 이 문장을 봐서 주어진 문장의 연결사나 지시사를 봐야 돼. 그건 내용을 정말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 문제는 뭐냐면 2번 38번과 39번 삽입 문제가 다 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게 되게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여러분 1, 2, 3, 4에 비약이 없다? 나는 이게 왜 52%나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 이걸 한 애들한테. 한 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야. 청개구리처럼. 이거 여기 넣어도 맞는 것 같다고 느꼈어. 왜? 매니플레이션 나오니까 매니플레이션 들어갈 수 있다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봐요. for example이잖아. 3번 문장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 여기에서 rather than이 나오면서 봐봐. physical tools를 쓴다고 나온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뭐가 나오죠?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면 실제로 physically하게 컷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같은 말 아니야? 그럼 얘는 razor블레이드 면도날이거든? 이거 진짜 physical tools야. 근데 잘 봐.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냐면 잘 봐. 여기에서 rather than 다음에 나왔던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앞에서 프로그래밍 디지털 메시지 해가지고 이젠 단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디지털 메시지가 나와. 근데 이게 또 그 다음에 뭐랑 같냐 하면 이 부분 있지. 얘랑 같은 말 다른 표현이야. 그럼 봐.
이거에 대한 두 가지의 구체적 예시가 여기서는 rather than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나오고 여기서는 why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면서 나오고 문장 구조도 똑같고 구체적 예시도 똑같고 예를 들어서 하면서 앞에 physically to의 예시 첫 번째 예시 digital message의 디지털 메시지의 정확한 구체적 예시까지 완벽하게 넘어갈 때 비약이 없었거든. 근데 왜 4번에 들어가? 그럼 물어볼게. 그리고 4번을 읽었어. 봐봐. 읽었어.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여긴 비약이 없었거든. 그 다음 봐봐. 이렇게 얘기해. 이제는 컬서와 마우스 클릭하는 걸로는 다 편집이 돼. 근데 이건 컴퓨터 베이스 시퀀스 프로그램으로 편집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있지. 시간 소비가 덜하대. 자, 시간 소비가 덜하다고만 했을 뿐 얼마만큼 덜한지 정확하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여러분 디스잖아요. 마이크로 레벨이 뭐야? 미시적인 거 아니야? 이 미시적인 수준. 그럼 물어볼게. 겁나 작다는 거잖아. 그냥 시간 소비가 덜하다고 했을 뿐 상대적으로 얘보다 얼만큼 덜한지 그 정확한 구체적인 그 시간적인 표시가 앞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거든. 근데 어디에 있어? 여기 있잖아. 1000분의 1의 정확성. 아, 그럼 당연히 5번 아니에요? 정확한 건 뭐야? 1, 2, 3, 4번에 비약이 없어서 4번에 비약이 없어 얘들아. 아, 저 이게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부탁이야. 삽입은 순서가 그 문제를 풀 때 코드의 순서를 잡는 게 먼저 중요해. 먼저 비약을 따져. 그러고 나서 비약이 있으면 거기에 넣어보고 만지 확인하고 넘어가고 만약에 비약이 없으면 그때는 주어진 문장을 봐야 돼. 이 순서를 꼭 지켜. 봐봐 해볼게. The shift from analog to digital technology influenced how music was produced 그랬죠. From A to B죠. 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로의 변화가 상당하게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방식에 영향을 미쳤어요. First and foremost, 무엇보다도 뭐 이런 수고야. 소리가 디지털화 됐대.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conversion into numbers, 숫자로 변환이 가능하대. 이것이 음악 제작자들을 자, 연두란 단어 쫄지 마. 이게 원상태로 돌리던데요. 자, 몰랐다 치더라도 잘 봐. 행해진 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걸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잘 봐. In other words야. 즉, 다시 말해서 그러면 제가 분명히 연결사 중요하다. 환호는 대상도 같고 동사관계도 같다. 그랬지? 즉, 다시 말해서 누군가는 꼴 수 있고 구부릴 수 있어. 소리를 새로운 무언가로 이 부분. 원래의 버전을 희생하지 않고. 그럼 중요한 거. 언두는 얘랑 같은 말이야. 언두는 내가 글을 읽었으면 수험생이지. 아, 원래의 버전을 희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언두였구나. 이랬으면 콜. 이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알면 돼. 원상태로 돌리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파악을 했으면 돼. 그러면 this undo 아무 문제 없지. 이러한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능력, 이러한 원래의 버전을 희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랬으면 돼. 이것은 실수를 상당하게 덜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줬어요. 당연하죠. 왜? 원래의 상태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대하지 않겠지 이제 실수가. 당연한 거야. 아까 얘도 아무 문제 없었어. So sparking the creative process and encouraging a generally more experimental mindset. 그래서 창의적인 과정에 어떤 스파크, 뭔가 불꽃을 일으켰고 일반적으로 좀 더 실험적인 마인드셋을 격려하는 그런 쪽의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In addition, 게다가 그럼 봐봐. 첨가지. 그럼 봐. 여기서부터 새로운 소재가 나오는 거잖아. 여기에서 처음으로 뭐가 나와? manipulation이라는 게 여기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잖아. 이해돼? 그러면 게다가 하면서 manipulated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얘가 등장하면서 소재가 바뀌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어떻게 19%나 3번을 답으로 해? manipulation이 네모칸에 띡 있는데 그럼 얘는 분명히 manipulate에 대한 내용이었을 거 아니야. 네모칸에 있는 내용이. 그러면 게다가 이것도 하는 순간 이 앞에 소재는 manipulate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근데 어떻게 3번에 넣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사의 코드를 완전 개무시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첨가의 코드가 왜 중요하다 그랬지? 동사관계 같은데 대상이 무조건 달라야 돼. 저는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드롭을 탔습니다. 게다가 신밧드의 모험도 탔어요. 탔어요. 동사관계 같은데 첨가 들어가는 순간 자이로드롭이 신밧드의 모험도 바뀌어야 되잖아. 이해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게다가 이제는 조작할 수 있는 것이 하는 순간 조작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처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잖아. 원상태로 돌릴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젠 조작이 쉬워졌어요. 다른 말 하는데 어쨌든 얘의 어떤 요즘의 장점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화 두 번째 특징. 그럼 어떻게 3번이 들어가? 게다가 디지털적으로 전환되어진 소리는요. 조작이 아주 단순하게 될 수 있어요. 뭐 함으로써? 디지털 메시지를 프로그램하면서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봐봐. rather than이 나와. 그리고 뭐가 나와? 디지털 메시지가 나와. 메시지를 프로그램하는 게 나와. 그렇지. using physical tools. 근데 뭐 하기보다는 정말 물리적인 도구를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정말 simplifying the editing for screen 아주 상당하게 편집 과정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었대. 그 다음 가봐. 예를 들어서야. 아니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제가. 아유 이게 분필이 너무 많아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랬어.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그랬어. 그럼 예를 들어서 했단 얘기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나와야 되잖아. 자 물리적 도구 뭐 나와? 면도날 나와. 그리고 제가 뭐로 바뀌어? while로 바뀌지. 맞아? while로 바뀌잖아. 그리고 이게 뭐로 나오는 거야? 내가 글을 읽었으면. 그래. 쭉쭉쭉 읽어봤더니 마우스 클릭 of the computer based sequencer가 이거에 컬서와 마우스 클릭이 이거의 예시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를 왜 틀리고 앉아있냐고. 구체적 예시가 for example에 나오는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넘어갈 때 비약이 없어. 왜 자꾸 저기에 넣냐고. 봐봐. 이제 읽어볼게. 예를 들어서 while editing once involved 한때는 있지. 정말 면도날로 편집을 했었어. 왜? 정말 물리적으로 잘라내기 위해서. 그리고 오디오 테이프를 정말 이었단 말이야. 그랬던 반면 지금은 컬서와 마우스 클릭이 컴퓨터 베이스 시퀀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less time consuming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대요. 아니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에디팅 프로세스를 상당하게 단순하게 해준 것이 시간을 줄여준 것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얼마만큼? 1000분의 1초만큼. 이러한 1000분의 1초라는 아주 미시적인 수준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네. 너 보는 거야. 왜냐하면 디지털적으로 전환되어진 소리의 조작이라는 것이 이제는 바이너리 밑에 있죠. 이진법적인 정보의 재프로그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편집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는 밀리세컨드 프리사이전이야. 1000분의 1초의 정확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작죠? 이러한 이거잖아. 아니 여기에 미시적 수준으로 아주 작은 수가 있어 없어? 없었어. 그냥 시간이 좀 소비가 덜 된다만 있었지. 저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어가는지 있어 없어? 없었단 말이야. 이러한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라는 정확성을 가진 이러한 미시적 수준의 정확성과 같은 접근법이 에런스, 즉각적으로 훨씬 더 쉽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떤 조작의 흔적을 숨기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아주 silent spots, 아주 조용한 부분에 어떤 트랙을 덧붙이는 것과 같은 이런 거의 조작을 숨기는 걸 쉽게 해주었고 새로운 가능성을 이제는 열게 해주었는데 즉 들을 수 있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어떤 소리를 조작하는 가능성을 열게 해주었습니다. 비약 있어 없어? 없다. 이걸 왜 틀렸을까? 자 중요한 건 뭐다? 제발 부탁이다. 넘어갈 때 비약을 따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이제 마지막 문제야. 화이팅! 이걸 왜 틀렸을까? 이게 42%밖에 안 되는데 이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단어의 방향성 얘기를 했잖아. 딱 보는 순간 제너럴이 보이지. 그럼 머릿속에 같이 뭐가 떠올라? 스페셜. 아하. 반대지. 됐지. 자, 이 순간 다음에 베이직하다가 나와. 기본적이야. 그럼 기본적이야. 왜? 일반적이니까 기본적이야. 읽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디스가 나와. 그리고 잘 봐. 여기에 챌린지가 나와.
기억나요? 제가 챌린지는 수업 때 계속 얘기했는데 시발 도전이다. 도전! 트라이! 이거 아니다. 시발 도전. 이의를 제기하다. 힘든 거다. 부정적이다. 난제다. 근데 베이직하고 일반적이고 쉬운데 왜 챌린지야? 이랬어야 돼. 그럼 이 순간 이거는 무엇과 같은 말로 보였어야 돼? 스페셜. 그러면 얘네들은 반대지. 이런 게 됐는가가 되게 중요해. 근데 디스네? 넘어갈 때 비약을 따지라 그랬지. 만약에 3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으면 맞아요. 3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으면 이때 디스는 베이직한 내용을 가리켜야 돼. 기본적인데 왜 이게 힘들어? 비약을 느꼈어야 된다고. 그리고 네모칸을 보라니까? 이게 순서야. 삽입 문제 풀 때 정확한 커렉트한 순서 삽입 문제 풀 때 전문가가 나오네. 자, 중요한 거. 왜 디퍼야? 비교급을 썼어. 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친숙성만 있으면 되지만 스페셜리스트는 기본적인 친숙성보다 더 깊은 바우리티가 있어야 돼.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비약이 있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항상 수업 때 챌린지는 씨발 도전이야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42번도 풀었을걸? 애들 정말 그렇게 풀었다고 하는 애들 되게 많았어. 선생님이 씨발 도전한 게 너무 기억이 난다고. 자, 보겠습니다. 자, acknowledging the making of artworks does not require detailed. 여기서 또 봐라. 디테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스페셜이 아니구나. 제너럴이구나. 끝. 제너럴. 자,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세부적인 기술적인 지식을 요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자면 how painters mix different kind of paint or how an image editing tool works. 페인터즈, 화가들이 그림의 어떤 물감의 다른 종류를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에디팅 툴, 이미지를 편집하는 도구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와 같은 그런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이지 않아요. 스페셜하지 않아요.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읽혔어야지. 어레들 카드 그래서 제너럴 나오잖아. Not detailed general. 그래서 요구되어지는 모든 것은 일반적인 감각이야. 뭐에 대한 어떤 상당한 차이점. 즉 물감, 페인트를 가지고 일하는 것과 그리고 이미징 앱을 가지고 일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차이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만 있으면 된다. 디센스, 그럼 이때 디센스 보면 돼. 그렇지, 받아서 해석하자. 제너럴 센스면 되잖아. 근데 맞지 왜? 베이직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또 베이직이 또 나와. 그치. 그리고 as well as가 있다. 그럼 뒤에서부터 해석을 할게요. 자, 이러한 일반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익숙성, 기본적인 익숙성뿐만이 아니라 그림, 어떤 페인트, 물감과 물감 붓질과 같은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익숙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는 우리가 소비자 이미지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포함이 될 거래. 이해됐죠? 자, 그래서 베이징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는 거야. 근데 예술 비평가들과 같은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앞에 나온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2% 비교급을 썼다. 더 깊은 익숙함을 뭐예요? deeper familiarity with materials and techniques. 어떤 재료와 기술에 대한 더 깊은 익숙함이 종종 유용해요. 뭐 하는데? 어떤 작품에 대한 공지되어진 판단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얘들은 더 깊은 familiarity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넘어가. this. 그럼 이때 this는 뭐야? 이 스페셜리스트가 더 깊은 familiarity를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지. 맞죠? 이 전문가가 더 깊은 familiar한, 좀 익숙하고 친숙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종류의 예술 작품, 모든 종류의 어떤 매터리얼, 재료나 도구의 종류들이 그 자신의 어려움, 난제를 가지고 있으며 예술적인 창조에 대한 행위 유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얘들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보는 순간 이랬어야 된다고. 시발 도전인데? 단어의 방향성.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제고 힘드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전문가는 좀 더 깊은 지식을 가져야 돼.
자, 그래서 비평가들 나오는 거야. 왜? 이거 비평가 얘기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비평가들은 종종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방식? 예술가들이 다른 종류의 재료와 도구를 특정한 예술적 효과에 있어서 이용하는 방식에 관심이 있고요. 그럼 이때 They는 계속 누구면 돼? 그렇지, 크리틱이야. 끝. 이 비판가들은 또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예술가의 시도의 성공에 관심이 있어. 근데 이 시도의 성공이라는 것은 예술작품 그 자체에 구현되어진 시도의 성공이야. 근데 왜? 즉 특정한 재료와 도구를 가지고 성취될 수 있는 것에 리미트 한계를 밀어붙여서 조금 넓히기 위해서 여기에도 관심이 있어. 그렇게 풀었어야 돼. 근데 이렇게 풀었잖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봤던 건 이거죠. 1번을 1%가 있고 1번 도대체 2번 7%가 있고요. 3번을 42%가 있고요. 4번을 34%가 있어요. 5번을 1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건 이거죠. 이 4번을 한 34%. 이게 답이 지금 디스 앞에 3번이 답이었잖아. 근데 크리틱스 앞에 4번을 답으로 한 사람이 이게 42%짜리였고 무려 34%나 됐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뭐야? 지시사, 연결사 다 개무시하고 그냥 왠지 느낌이 이렇게 는 거죠. 왜? 크리틱 얘기 나오니까 끝.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야. 넘어갈 때 비약을 먼저 봐. 안 그러면 너는 이것도 답인 것처럼 보이는 게 순삽의 코드라서 헷갈려서는 틀리게 돼. 왜? 순삽은 계속 얘기하지. 중요한 게 뭐다? 이미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퍼즐 맞추기야. 퍼즐 맞추기. 지휘사 연결사를 못 보면 넌 그냥 틀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되게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해설 강의는 다 끝났어요. 원래는 제가 평소에는 한 10문제 이상씩 해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마 1시간 20분, 25분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제가 제일 정답률이 낮은 것들과 빈칸 문제를 다 풀어드렸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제 제자들이 문제를 풀면서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제목 주제 부분인 22, 23, 24가 그렇게 쉽진 않았었다는 거죠. 왜? 글을 다 읽어야지만 선지를 분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요지주장 문제가 나왔었고 그래서 걔들도 정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뭔 얘기다? 제가 분명히 올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글을 다 읽으시고 선지 분석할 줄 알고 코드대로 풀어야지만 이제 문제가 풀리지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시면 영어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수능 때 이거보다 쉽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메디컬을 준비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진짜 영어가 중요한 어떤 그런 대학에 가고 싶어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수시에서 영어로 최저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번에 영어 공부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좀 따져보셔야 될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험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보시느라 되게 수고하셨고 수능 때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공지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작년처럼 예열 지문 강좌를 이제 할 건데 저도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예열 지문을 한 6개에서 8개를 뽑아 놓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난이도를 어떤 문제들을 뽑아야 될지가 되게 지금 애매해서 일단은 지금 생각으로는 올해 나왔었던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들을 위주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공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열 지문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수능 잘 보셔야 되는 거면 당연하고요. 수능 잘 보시고 그런 과정 중에 제 수업이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